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는 엄마한테 재혼자리도 들어왔었는데 엄마는 저만 있으면 된다고 전부 거절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보험 설계사를 하시면서 혼자 고생하시는 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엄마, 만나라도 봐. 왜 보지도 않고 다 거절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만나봐야 알지. 됐어. 너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 다른 집 애들은 엄마 재혼한다면 싫어한다는데? 넌 왜 그래? 그거야. 엄마 혼자 너무 고생하니까 좀 편해지라고 그러는 거지. 엄마 끄떡 없어. 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엄마는 혹시라도 재혼했다가 저한테 더 상처를 줄까봐 안 하신 거였어요. 남자 집에서 저를 홀대하거나 무시하면 어떡하냐고요. 저는 그런 엄마 마음을 알고부터 더 엄마한테 고마웠어요. 엄마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전문대 금속공예과에 갔죠. 손으로 꾸미고 만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쪽 진로를 생각하고 간 거였어요. 엄마는 제가 4년제에 가지 않은 걸 아쉬워하셨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 짐을 나눠서 지고 싶었거든요. 저는 대학 내내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자격증을 땄고 그 덕분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공예 단추나 브로치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중소기업치고는 꽤 규모가 있었어요.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엄마와 함께 시내 레스토랑에 가서 자축 파티를 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벌게. 좀 쉬어. 무슨 소리야. 이제 사회에 처음 나가는데 너 혼자 어떻게 해. 엄마, 아직 쌩쌩해. 안 쉬어도 되니까 주연이 너도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래. 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만 한다고?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했잖아. 꼭 엄마 말대로 해. 안 그러면 엄마가 부족해서 네가 일만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라고 몇 번이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퇴근 후에 뭘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든 해본 사람이 할 줄 안다고 놀거나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인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알 수 없었죠. 그러다가 같이 입사한 동기 중 한 명이 영화감상 동호회에 있다고 하길래 저도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영화감상 정도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재밌는 거 보면서 시간 보내기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동호회에 나가서 몇 번 어울렸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 모임만 기다리게 됐고 영화 동호회에 들어간 지도 반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느라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저보다 먼저 동호회 활동을 한 사람인데 계속 제가 눈에 띄었다고 하더군요. 주연 씨하고 따로 만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저 몇 달 동안 봤으니까 이상한 사람 아닌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주연 씨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라며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동호회 모임이 없는 주말에는 그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는 좀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 면이 있었지만 자상하고 따뜻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한테 받고 싶었던 따뜻함을 그 남자에게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남자도 아버지가 안 계셔서 더 잘 통한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남자와 1년 가까이 만난 저는 서로 좋아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남자가 결혼하자고 말해주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말을 못하고 화제를 다른 걸로 돌리곤 했어요. 보다 못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게 됐죠. 한영씨, 저랑 결혼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한영씨가 꼭 프로포즈 할 것처럼 굴다가 자꾸 딴소리 하는 거 제가 착각하는 거 아니죠? 대체 왜 그러는데요? 저랑 결혼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확실히 입장 정리를 해야 저도 마음을 접죠. 아니에요, 주연씨. 저는 혹시나 주연씨가 제 프로포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미뤘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미루니까 또 미루게 되고 그러네요. 정말 주연씨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럼 다음 주 주말까지 시간을 줄게요. 한영씨가 하는 프로포즈는 뭐든 받을게요. 라고 하자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은 겨우 제게 반지를 건네게 됐어요.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특급 호텔의 꼭대기층 라운지에 서였어요. 나랑 결혼해요, 주연씨. 제가 후회하지 않게 잘할게요. 전 이제 주연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한영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청혼해줘서.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양쪽 집안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는 남자에게 그저 저한테만 잘하라고 신신당부했죠. 시어머니와 아가씨도 저를 살갑게 맞아줬고 남편 내조만 잘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꿈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깨져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자마자 숨도 돌리기 전에 부엌으로 밀어넣더니 밤 늦게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키면서 잠시 앉을 시간도 주지 않더군요. 제가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할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이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과일을 먹으면서 TV를 보더라고요. 제가 뭘 하는지는 관심도 없는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TV를 보면서 같이 깔깔거리고 웃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날 밤늦게야 신혼집에 돌아올 수 있었죠. 어머니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신혼여행에서 바로 온 사람을 앉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일만 시킬 수 있어. 우리 저녁 먹는 건 그렇다 치고 내가 왜 시댁 일주일치 반찬까지 다 해야 돼? 내가 겉절이까지 담았잖아. 아가씨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놀고만 있고 당신도 내가 부엌에서 일만 하는데 테레비 보면서 웃음이 나와? 나야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엄마 시키는 대로 하니까 괜찮나 보다 했지.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아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래? 그리고 당신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인데 남의 집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는 건 좀 섭섭하다. 엄마랑 내 동생도 이제 당신 식구야. 이게 무슨 식구야. 식구면 같이 도우면서 해야지. 왜 나 혼자 다 해? 이건 식모지. 오늘 솔직히 어머니 너무하셨어. 아가씨도. 라며 화를 풀지 않자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며 알았어.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약속할게.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하자.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를 불러댔고 거기에 시누이까지 한몫했어요. 언니, 저 파마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는데 밥값 좀 보태요. 언니, 저 옷 사야 되는데요. 시댁에 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시누이가 볼 때마다 돈 타령을 하니까 시댁 식구들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고 저는 참다 못해 시누이에게 아가씨, 제가 결혼하고 볼 때마다 용돈 준 것 같은데 저희도 생활을 해야 돼서 이젠 매번 못 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바로 엄마! 하며 시어머니를 부르더군요. 너는 시집 올 때 뭐 해온 게 있다고? 우리 지영이 용돈 주는 것도 아까워하니? 네가 지금 내 아들 돈 가지고 유세 떠니? 아니, 집안이고 학벌이고 볼 거 하나도 없는 거 받아줬더니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할 망정 어따 대고 따박따박 할 말 못할 말 해. 어머니, 그런 말씀은 저 정말 섭섭해요. 저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부터 여기 와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어머니랑 아가씨 해달라는 대로 다 했고요. 그리고 돈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건 어머니잖아요. 제가 집안일하고 시댁에도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절 남편 돈 공짜로 쓰는 사람 취급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결혼하고 석 달 동안 참고 참았던 말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펄펄 뛰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내 집에 와서 이랬던 거냐? 며느리가 시애미 시키는 거 한 게 이런 얘기 할 일이야? 너 아주 근본이 틀려먹었구나. 이래서 부모를 봐야 된다고 한 거야. 어머니, 제 욕은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친정엄마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정말 못 참아요. 라고 따끔하게 말한 후 제 뒤에서 욕을 퍼붓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본 남편은 제 앞에서 말로만 시어머니랑 시누이 말리겠다고 했지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여리고 소심한 게 귀엽게도 느껴졌는데 그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제 속을 썩이게 됐죠. 저는 제가 제 발등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취업 활동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가사도우미로 부려먹으려 작정을 했고 제가 번 돈이 없으면 나중에 제 집안 살림까지 간섭할 것 같았거든요. 회사를 그만둔 지 몇 달 안 돼서인지 다행히 전에 회사 경력으로 취직을 했어요. 대기업에 금속 액세서리를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제가 다시 출근을 시작하자 처음에는 여자가 집에서 살림 안 하고 바깥으로 돈다며 욕만 하던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지고 말았어요. 회사에 나가니 시댁과 남편의 스트레스에서 풀려나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 불편한 일이 생겨도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친정엄마 생일이 됐고 저는 남편과 엄마 이렇게 셋이 저녁을 먹으려고 고급 한정식집에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하고 한정식집에 간 저를 기다리는 건 남편과 엄마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나와 있더라고요. 눈치를 딱 보니 남편이 저랑 눈을 못 마주치는 게 지 엄마한테 쪼르르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데 시어머니는 더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사부인 생일이라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쟤도 이제 저희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부인이 우리 애들한테 뭔가 요구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뭘 요구하겠어요. 전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바랄 게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며느리가 번 돈이 사부인한테 안 들어간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저랑 안 그런다고 약속하시겠어요? 라는데 저는 화가 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엄마 생신이에요. 그래서 엄마 축하하려고 만든 자리고요. 어머닌 정식으로 초대받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그런 말씀이나 하시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번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 쓰든 어머니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어머니한텐 이 사람 번 돈으로 매달 용돈 드리니까 걱정 마시라고요. 라며 엄마 손을 끌고 나와버렸어요. 엄마도 속이 상했는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비싼 선물을 사서 챙겨드렸지만 이미 망가져버린 기분은 풀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시누이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며 양가 상견례를 했어요. 시누이 결혼 준비는 큰 문제 없이 잘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시어머니한테 준 거였어요. 왜 내 돈을 당신 마음대로 어머니 드려? 지영이 결혼하는데 당신 보고 5천만 대라고 한다는데 내가 당신한테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했어. 그렇다고 남의 돈을 막 빼가? 아니 어떻게 남의 돈이야. 너무하네. 당신 돈이야 우리 집 돈이지. 내가 처음에 회사 관두고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 당신 돈 가지고 내가 유세 부린다는 거였는데 우리 돈이면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됐다고 우리 명예가 높아졌니? 무슨 득을 봤니? 당연히 네가 먼저 챙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길래 내가 한영이한테 말했다. 한영이가
너한테 말도 못 꺼내게 하더라. 아주 남편 기를 팍 죽이고 사는구나. 어머니, 그 돈 안 주시면 저 이혼할 거예요. 이대로 못 살아요. 너 지금 협박하니? 그래, 이혼해. 누가 손해인데? 이혼 그거 여자한테 더 불리한 거 알지? 우리 한영인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고 총각이나 다름없어. 아쉬울 거 하나 없다? 네, 그럼 아쉬울 거 없이 사세요. 라고 한 후 집에 돌아와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찾아오고 전화도 하며 애원했지만 저는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자기 엄마 말만 듣는 사람하고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시댁에 유책 사유를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9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냈어요. 그 후 일에만 파묻혀 살았어요. 남자는 쳐다도 보기 싫었고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에만 미쳐서 살았더니 회사 상무님이 저를 좋게 보시고 독립해 나가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중견 간부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월급이 많아진 건 아니었지만 인텐시브 약속도 받았고 무엇보다 제가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만든 브로치가 유명 패션회사 눈에 들었고 저희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 회사에 납품 계약을 하게 됐어요. 저에게는 더 많은 디자인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됐죠. 몇 년 후 회사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주얼리 회사와 합치게 되면서 덩치가 커졌고 저는 전무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대표님, 저 전무는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런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소리야. 김전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좋은 회사랑 합병되지도 못했어. 충분히 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죠. 엄마는 그런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이혼하고 일이 제대로 안 풀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된 거 보니 내가 이제 여한이 없다. 마음 놓아도 되겠어. 저는 엄마와 함께 넓고 경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를 위해서 차도 따로 사고 엄마한테는 운전기사도 붙여드렸죠. 저는 제가 전무라고 해도 그저 직책 이름에 불과한 거니 운전기사가 필요하지 않아 직접 운전하고 다녔어요. 엄마는 마음대로 친구들도 만나시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신제품을 발표하는 날이 됐어요. 그 중에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귀걸이, 목걸이 세트도 있었어요. 제법 큰 행사여서 특급 호텔에서 진행하게 됐고 저는 엄마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집에서 따로 기사님과 오시기로 했죠. 호텔 주차장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청소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치우는 남자가 자꾸 저를 힐끗힐끗 보는 거였어요. 좀 신경이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오셔서 보시더니 놀라서 대뜸 이서방? 하시는 거였어요. 그 말에 저도 놀라서 그 사람을 봤죠. 정말 전 남편이었어요. 저도 엄마도 더 이상은 말을 못하고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어쩌다가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혼 후 일부러라도 시댁과 남편 소식은 멀리하고 살았거든요. 행사를 다 마치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난 정말 내 딸이 자랑스럽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이렇게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엄마 덕분이지. 엄마가 그 고생하면서 날 힘들게 키우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있겠어? 라고 저도 울먹거렸어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가려고 주차장에 왔는데 전 남편이 저와 엄마 앞에 나타나서 저희를 가로막는 거였어요. 엄마도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보게,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지 말고 비켜! 장모님, 제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잠깐만 얘기할게요. 저는 냉정하게 무슨 얘기를 해요? 전 그쪽하고 할 얘기 없어요. 주연아, 그러지 말고 잠깐만. 나 이혼하고 후회 많이 했어. 당신이 내 연락은 하나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거지.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고. 라며 매달리더군요. 그게 언젠데 이제 와서 이래. 그리고 저한테 반말하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마시죠. 저와 이한영 씨는 남남이에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제가 끝까지 냉정하게 굴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더군요. 엄마도 저도 좋은 날 뒤끝이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없을 때 엄마를 만나러 왔던 거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집 앞에서 엄마와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저희가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7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로 왜 이러시나 싶네요. 라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7년이고 10년이고 사람 인연이란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러지 말고 돌아가세요. 주연이 와서 보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사부인이 말씀 좀 잘해주세요. 다시 잘해보자고요. 사부인도 솔직히 이 일에 조금은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잔뜩 나서 무슨 책임이요? 저희 엄마한테 억지소리 그만하세요. 라며 소리 질렀더니 시어머니는 놀라서 움찔하더군요. 하지만 곧 비굴할 정도로 상냥하게 웃으며 굽신거렸어요. 그동안 잘 지냈구나. 아주 얼굴이 활짝 폈다 얘. 내가 너하고 한영이 다시 잘했으면 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게 좀 지나쳤나 보다. 그럴 일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요. 대체 집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사의 친척인데 도저히 집을 찾을 수 없다고 했더니 네 비서실로 연결해서 알려주더구나. 너 정말 출세했구나. 비서도 있고. 그건 저희 쪽 실수니까 더는 말 안 할게요. 그만 돌아가세요. 얘 아가,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래? 너도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한영이 아주 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합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애도 낳고 전처럼 우리 집도 오가면서 재밌게 살아야지.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라는 엄마의 화난 목소리에 저와 시어머니 둘 다 놀랐어요. 엄마는 지금까지 아무리 시댁에서 기분 나쁘게 굴어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 보세요. 댁이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뭐 우리 딸 번 돈을 지네 집 돈이니까 나한테 들어오지 말게 하라고? 그리고 댁내를 드나들면서 재밌게 살아? 신혼여행 오자마자서부터 애를 부려먹기만 해놓고 그런 말이 나와? 막말로 우리 딸이 이렇게 성공 안 했어 봐. 당신이 이렇게 저 자세로 나오겠어? 라며 막 퍼부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시어머니한테 할머니, 저요. 댁내 아들 못 잊어서 결혼 안 한 거 아니에요. 댁내 집에 너무 뒤여서 다신 남자 쳐다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할머니 아들은 이번에도 지가 못 오고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등 뒤에 숨었잖아요. 그런 남자를 뭘 믿고 살아요? 지 여동생한테 돈 준다고 마누라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서 몰래 돈 빼돌리는 그런 남자 저 다신 안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당신 같은 시어머니도 다시 보기 싫어. 우리 엄마한테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도 받아낼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저한테 더 이상 반말하지 마세요. 어른이라고 봐드리지 않을 거예요. 라며 엄마와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알고 보니
시댁은 시누이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요리조리 돈을 다 빼먹고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그 바람에 전 남편도 대출 빚만 잔뜩 지게 됐고 회사에서는 정리해고 당했다네요. 그래도 먹고 살만했던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그 뒤로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는 정말 경찰에 신고했고 지구대 경찰들을 본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길로 도망가더니 다신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것도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저희 회사는 불경기와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규모가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잘 해나가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는 친구로 잘 지낼 수 있는 남자를 만났고요. 결혼은 아직도 제게 상처가 커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엄마와 끝까지 잘 사는 게 제 목표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